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정쟁을 방불케 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 모처럼 만에 강도 있는 반등장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고점과 비교해서 얼마나 떨어졌냐 봤더니 양대 지수가 모두 다 30% 넘어가는 지금 낙폭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구까지는 한참 더 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반등장을 최대한 좀 즐겼으면 하는 좀 바람 가져보게 되는데요. 베어마켓에 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답일까 독일까?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요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단골 질문이고요. 이렇게 대다수가 올라오고 있는 반등 시장에서 만약에 내 종목이 오늘도 파란불이라면은 정말 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주시 오늘 두 분의 명쾌한 카운슬러 함께 하겠습니다. 신드레스타일 오늘 금산 전문가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상하고 포근한 이호석 PB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또 미니 강의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유를 조금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주 오랜만에 코스닥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있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도구협회님 어서 오세요. 수행 누나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앞산소름 푸르고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딱구리님, 태백주봉나무님, 하늘무사님도 오셨군요. 네, 킹스카이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모처럼 만에 좀 기분 좋게 주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찜찜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한번 검증 받고 네, 다음 주 준비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금산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 강의 주제가 실적과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모처럼 이제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낙폭 가대주들이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죠. 이것은 단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낙폭 가대주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빼고 최근에 지수가 급락하고 종목들이 지금 신저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실적이 피크아웃 되거나 또는 지금보다 실적이 다운될 거라고 해서 지수도 빠지고 종목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현재 실적에서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미니 강의의 주제가 실적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턴어라운드 기업에 주목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거나 또는 침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향후에 대대적인 그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기업, 그런 종목은 주가 달력이 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악의 상태에서 영업 실적이 호전되는 턴어라운드 종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흑자이면서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되느냐,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실적 호전이 적어도 3년이나 4년 이상 연속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 낙폭 가대주가 반등 주는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 앞으로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 주가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대한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해드렸습니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최근에 미니 강의에서 한 4번 이상 강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게 나와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태강, 성강밴드 주가 하나도 안 빠졌죠. 주가가 견고하죠. 다른 종목은 여러분들 신저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는 견고한 차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왜 이 종목이 주가가 오늘 달리기 약한가? 그동안에 주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는 거죠. 오늘 낙폭 가대주만 반등이 나오고 그동안에 추세가 살아있던 종목은 조정을 받잖아요. 이런 기회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LNG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NG를 운반하는 LNG선 발주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LNG선 건조 시장의 한 80%가 대한민국의 조선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주들은 사이클로 놓고 보면은 타 업종에 비해서 조선주의 사이클은 상당히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마 이 사이클이 아마 2, 3년 정도는 연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여러분들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 조선주는 수주를 받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뒤에 조선기자재의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현대중공업 여러분들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 나시는 분들 현대중공업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당장 현장에서 근무할 경력직과 신입 채용이 한창입니다. 지금 올 초에 지금 조선사들이 과거 지금 수년간 지속된 그 수주 절벽으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금 경력직하고 신입 사원에 지금 400명 정도를 모집을 했죠. 또 7월 달에 또 400명을 또 모집합니다. 또 12월 달에 또 600명을 또 모집을 합니다. 이 조선주 업황이 살아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지금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자리가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를 저점에서 매수해서 여유있게 가져가는 전략, 단기적인 승부를 걸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벌써 제가 4번 이상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동안에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손실 안 보셨죠.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손실이 굉장히 컸지만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이나 태강이나 성강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도 지금 아마 손해가 아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거는 없다라는 또 결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또 이 금산 전문가님의 강의를 경청하시는 것도 그 살아남는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조선가, 조선기자재, 그전에 종목까지 콕콕 또 짚어주셨으니까 그게 또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돌려서 네, 미니 강의 한번 쭉 네, 금산 전문가님 거 보시는 것도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또 명강을 들어보면서 저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딱구리님, 네, 안녕하세요. 종합은 오르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라고 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 이러면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양시장 합산해가지고 하락하는 종목이 100개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럴까요? 그동안 강해서 물론 또 오늘 못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 너무너무 속상하시잖아요. 네, 딱구리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 함께 또 올려주시면 네,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이잖아요. 네, 위메이드 올려주신 저희 태백 주목나무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낮으신데요. 네, 55,000원밖에 안 되세요. 5%인데 어제 사셔가지고 났군요. 네, 어제 진입을 하셨는데 오늘 완전 적중이 되셨네요. 네, 장중에 11% 넘게 급등하면서 6만 원 근처까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목표가도 명확하시군요. 7만 원.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현실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건지 금산 전문가님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반등장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위메이드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오지는 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게임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금리 인상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메이드가 주가가 지난해 그 11월 달에 고점이 24만 원대죠. 지금 24만 원대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8,500원이죠. 여러분 보세요. 24만 원대 종목이 주가가 지금 5만 8천원까지 내려왔으면은 지금 이게 세 토막 이상 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거의가 지금 세 토막, 네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이메이드뿐만 아니라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NC소프트 보세요. 이 종목도 주가가 한때 100만 원대 종목이었잖아요. NC소프트가 지금 100만 원대 종목이 지금 보세요. 반토막이 나 있죠. 지금 42만 원대 와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네이버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이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주가가 여러분 보시면은 주가가 16만 원대 종목이 지금 주가 7만 원이니까 그죠? 이것도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2020년도는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친환경이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섹터, 인프라 관련 섹터.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가 좀 빠졌지만 여전히 지금 방산 관련된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최근에 가상화폐도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은 지금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국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이메이드가 주가가 반등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적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뿐입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55,000원에 5%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제 매수 잘 하셨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33일 이평선이 보이시죠? 까맣게 칠해놓은 게
72,2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가 제가 최고의 가격대입니다. 72,200원대가 저는 최고의 가격대를 요 가격대로 봅니다. 근데 요 72,000원대 가격도 단기간에 가기는 어려우니까요. 일단은까지 있다가 어제의 지금 그 음봉의 상단 부분이 있죠. 어제 지금 시초가가 62,600원이니까요. 1차 매도 목표가는 제가 짧게 제시해드린 어제 시초가 62,000 요 정도로 보시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 오늘 지금 주가가 58,400원이니까 지금도 어제 매수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으니까요. 62,000원 정도 되면은요,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는 종목이야. 만약에 내가 최고로 한번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72,000원 정도를 제가 보는 거고요. 짧게 놓고 봤을 때는 62,000원 정도에서 수익을 챙기고 일단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짧게 투자해가지고 한 요 정도의 수익을 노릴 거냐, 시간을 더 들여서 요 정도까지 수익을 볼 거냐, 그것만 또 결정 지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유 있으시죠? 어제 바로 진입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급반등 상당히 반가우실 것 같고요. 잘 선택해 주세요. 네, 위메이드 먼저 봐드렸습니다. 다음 대기 중인 종목들 많아가지고 풍산 가볼까요? 이번에는 맨 간지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풍산은 오늘 반등이 다른 쪽보다 좀 약하더라고요. 매수가가 35,000원이신데 진입하신 지 꽤 되셨습니다. 비중도 30%인데 어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도 이 종목이 장중에 신저가 찍고 반등입니다. 네, 오늘 24,450원에서 신저점을 경신한 이후에 1%대 반등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종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오늘 시장 대비해서 더 약한 건지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금산 전문가님. 네, 이게 나와 있는 풍산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지금 오늘 그 종목을 잘 보시면 조금 그 강한 종목들이 있고요. 오늘 지금 좀 강한 섹터들은 어떤 종목이 좀 강하냐면은 2차 전지가 좀 강하죠. 오늘 보면은 2차 전지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거 어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디가 뭐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거기에 상관하지 마시고 이거는 수급에 따라서 오늘 풍산이라는 기업의 좀 매수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풍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산주입니다. 풍산이라는 기업 자체는 제가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풍산이라는 종목하고요. 고려아연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려아연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도 거의 비슷하죠. 고려아연이나 이게 나와 있는 풍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자산주로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풍산은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언더퍼폼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요 자리가 거기가 저점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의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자산주의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도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5,000원에 지금 30%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은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다리면 이 종목은 적어도 29,000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빠지면서 전혀 거래량이 없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MACD도 이게 뭐 MACD도 지금 보면은 거기가 막대기 크기가 거기가 좀 저점에 와 있잖아요. 주가는 거의 다 빠진 자리예요.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는 전략이고 적어도 앞으로 한 15일 정도, 요 정도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본다면은 29,000원까지의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고요. 35,000원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요. 35,000원 정도, 요 정도 가려면 적어도 코스피 지수가 적어도 얼마 2,500 정도를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풍산이 요 정도 가격을 가는 거지. 이거는 단기적으로 기다렸다가 보름 정도 기다렸다가 29,0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은 한번 매도하시고요. 우리가 손절할 때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을 어느 정도에는 손절하고 나와도 된다는 그런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이치를 선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35,000원에서 주가가 이렇게 무너졌으면은 이분께서 여기에서 요 정도에서 지금 무너졌다는 여기서 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 가격대가 주가가 요 기간 동안에 전혀 지금 손을 쓰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29,000원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으면 아래쪽으로 주가는 거의 다 내려온 자리입니다. 이제 위로 올라올 때 그때 적당한 가격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지 마세요. 29,000원, 뭐 최고 우리 한 3만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이상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무조건 나는 매수가까지는 버틸 거야 라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손절 처리는 불가피하지만 손실 줄이는 선에서 나오실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설정해드렸으니까 조금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요거 좀 손절 처리를 가시고 또 그 나머지 부족분을 다른 종목으로 또 강의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저희한테 힌트. 또 그 종목 중에서도 겟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꼭 손실 또 많이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풍산 봐드렸고요. 요즘에 게시판에서 종목 상담도 많이 하시고 점심 메뉴 상담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오늘 진단 받으셨던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배고픈데 뭐 먹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블루실저님께서는 냉면을 먹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산소름 프로그님께서는 라면물 끓고 있다고 하셨는데 면파티 좋죠. 요즘에 점심으로 면 요리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태백 주목나무님 또 진단도 오늘 처음으로 받으셨잖아요. 네, 기분 좋게 맛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군은 라면하고 냉면이라고 하니까 또 끌리는 거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 종목은 저희 현대제철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제철도 요즘에 굉장히 뭐 장기 대응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은결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매수가가 39,400원입니다. 근래에 받은 현대제철 가격 중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편이신 것 같고 10% 가지고 계신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소급이 좋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 이 부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현대제철이 오늘 한 3% 넘어가는 상승권에서 32,750원 기록이 됩니다. 이것도 다 어제 신저가 났던 종목이어가지고, 이제 막 고개를 뭐 든다 만다 판단하기도 어려운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현대제철 오늘 올라가는 것도 크게 의미 없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게 되면 철강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우리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이 경기 전망이 지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철강주의 수요가 사실은 늘어나기 어렵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가격 인하도 지금 이루어져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철강주와 건설주가 거의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제철뿐만 아니고요. 지금 포스코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보세요. 차트가 거의가 흡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주가가 급락할 때 지금 소롯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게 포스코고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현대제철도 주가 비슷하죠. 최근에 후판 가격이 많이 오른 동국제강도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동국제강 주가도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국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선업황이 좋기 때문에 동국제강의 후판이 상당히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못 오르잖아요. 철강이죠. 철강 업종이 다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철강주의 의미 있는 반등도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 다만 현대제철의 지금 주가 지금 이 32,700원 지금 시가 총액 4조 3천억이면 지금 이 종목은 우리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죠. 1분기에 지금 6,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종목은 그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적어도 10배 잡아도 6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PR 자체가 한 퍼가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우리가 좀 대형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39,400원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좀 시간적인 좀 투자를 하시면은 손실은 보지 않고 저는 그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능성이 없는 주식은 제가 과감하게 저는 이야기해 드립니다. 제가 그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게 뭐 리포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제 경험을 놓고 봤을 때 현대제철을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9,000원에서 매수하셨으면 저는 그 정도의 가격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보유 기간을 적어도 한 뭐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소에서 39,000원까지는 손실 보지 말고요. 이거는 매도하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지금 32,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32,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지금 10%를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 정도는 한 번 더 추가를 해보세요. 5% 정도는 얼마 정도에서 32,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서 이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예상을 우리가 기상도를 놓고 보면은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바닥 다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매수가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요즘에 또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시간 오래 가지 않기를 여름 끝날 무렵쯤에는 복구 가능할 거다 봐주셨는데 빨리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금산 전문가님과는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저녁 9시에 다시 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 진단에서 금산 전문가 오늘 김병우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금산 전문가님께 저 진단 받고 싶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셨는데 2128-3388번 전화 주시면 금산 전문가님과 바로 연결돼서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녁 데이트 금산 전문가님과도 많이 해주세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진단 받아봤습니다. 반등장을 어떻게 또 이용들을 하고 계실까, 활용도 있게, 오늘 장을 이용하고 계실까 궁금한데, 서단계 1년차님께서는 똑부러지게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손절이 아닌 익절을 통한 현금 확보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서단계님 좀 여유 있으실 것 같고요. 현금 가지고 다음 주에는 뭘 사보지? 요것도 고민하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제갈 공명님께서는 힘든 시장이지만 다들 힘내고, 더운 여름철 잘 헤쳐나가 봅시다. 라고, 또 파이팅 넘치는 멘트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여유 있는 자가 또 남들도 다른 사람의 안보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갈 고모님의 이 여유로운 마음 저희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여름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죠. 날씨도 날씨인데 무더운 또 이 주식시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 피서지가 될 수 있을 만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잘 찾아가지고 여름 좀 시원하게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제가 안내해드렸던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죠. 이호석 PB 만나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모든 분들께서 힘든 한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게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은 만큼 뭐 기회라는 것은 또 다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번 한 주 보냈고 다른 분들도 뭐 다음 주 시장을 임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나마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객장에서 또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을까요? 네,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이번 주 또 대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충분히 또 많은 도움 주셨을 거라고 믿고 피비님께서도 조금 더 파이팅, 네, 넘치시는 마인드 앞으로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네, 피비님께 도움 요청하신 분들 많으신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 전화도 받으니까 전화 계속 주세요. 네, 325-8200번 전화 계속 받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된 종목이 바른생활님의 종목이세요. 네, 유비벨록스 갈까요? 네, 유비벨록스 매수 단가 14,300원,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장세이지만 싸도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사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 같은데요. 네, 5% 정도 네,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데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25%가 되면 포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비벨록스 오늘 반등 그래도 꽤 있습니다. 한 5.8% 상승 주면서 13,600원대 기록되고 있고 아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안겠습니다. 네, 신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비중을 더 넣는다.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믿고 계신 종목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여기 비중 더 실으시면 단가 많이 낮아질 것 같진 않아가지고 효과적인 대응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매수가랑 지금 현재가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또 비중이 한 5%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단가를 낮추는 효과에 있어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 20%를 가져가시든지 뭐 이런 전략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또 그것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것보다도 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B2B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스마트카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B2C 향으로 블랙박스 제조 이 부분이 보통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되게 되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기존 사업들은 성장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특히 스마트카드 같은 경우에는 토스뱅크 중심으로 해서 신규 고객사들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블랙박스 관련해서는 BMW라든지 이런 관련된 회사들의 물품이 이제 납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글로벌 블랙박스 시장도 현재 이제 개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상승에 있어서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정도 좀 보탠다고 하면 마이데이터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외에 그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작년 10월 말 정도에 마이데이터 본호가 취득을 했었고요. 그 자체 자산관리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은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신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더 내릴지 안 그러면은 버틸 수 있을지 지금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신뢰만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충분히 괜찮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본업이 잘 되고 있고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신사업도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 보았을 때 유비멜록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까지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60개월 월봉 같은 경우가 지금이 120개월 월봉에서 지지를 한번 받은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60개월 월봉 닿는 자리가 10,0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10,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5%에 대해서 추가 매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외에는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까지 짚어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일봉으로 121선 기준 16,0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고점이고요. 그 위쪽으로 19,000원 정도가 이제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16,000원 부근에서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19,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전략도 구사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 2차 다 수익 챙기시면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유비벨룩스 긍정적인 첫 진단 한번 받아봤습니다. 게시판에서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 또 주식을 파네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다가 또 파네요. 진짜 탄력이 조금 아슬아슬하지 않을까 싶은데 완전히 파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185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초집중 모드로 오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마음을 굳히면서 명확하게 방향 조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동태 오늘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으로 저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성영님의 종목 봐드릴까요? V원택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는 9,170원이시고 비중 조절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19% 물량을 들고 계십니다. 오늘 가격을 보니까 7,090원이시고 이 종목도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14,000원이 연초에 나왔던 신고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정확하게 네, 오늘 가격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요즘에 가격 메리트는 다 모든 종목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시청자님께서 고르신 V원택 일단 종목 선택은 맞으셨는지 네, 좋은 종목인지 좀 두루두루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V원택 같은 경우에 그 작년 연말에 이제 뭐 기대되는 종목으로 이제 방송에서 주로 언급됐던 종목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장 큰 모멘텀이 2차 전지 장비주라는 겁니다.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OLED와 관련된 이제 아픈 검사기 이런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요 고객사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결국은 이제 올 초죠. 올 초에 주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사실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장비 투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산업이 이제 배터리 사업 산업 자체도 커지고 있고 그 커지는 산업에 맞춰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증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부분은 산업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핵심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만 놓고 보았을 때는 사실상 지금 크게 문제 삼을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좀 시장의 구조적인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스콘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 로봇 제조용 이제 산업용 로봇 제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국내 기업에 한 100여 대 자율주행 로봇 공급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올 한 해 동안 가장 핫한 키워드가 2차 전지 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로봇이란 키워드가 나왔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지금 V원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핫할 수 있는 성장 테마들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조금 힘드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가격이 한 7,500원 정도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7,500원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가격까지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9,710원이거든요. 9,710원이면은 지금 이동 평균선상으로 121선, 61선 닿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회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10,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 이 종목을 추가로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원금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마지막 완결편 진단이 아니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예고해 주셨어요. 네, 중간 점검 한 번 더 받으러 오세요. 네, V원택 심성영님의 네, 종목 또 자상하게 저희 PB님 봐주셨습니다. 딱꾸니님께서는 괜히 반등 들어오자마자 들어갔다 빠지면 낭패라고 생각하신다고 오늘 본인의 생각 아주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남겨주셨는데 서단계님께서는 딱꾸리님 방식이 정석이죠 하면서 정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금 챙기
생기셨나 봐요. 네, 서당기님께서는 반등장을 활용해서 현금을 확보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되기를 요긴하게 현금 어디에 쓰실지 저희랑 한번 상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요. 다음 종목은 신흥 SLC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짭짜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세요. 멘트가 그렇습니다. 지수 상관없이 가는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잡으셨다고 하세요. 네, 매수가가 59,000원, 비중 15%입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둘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짭짜리님의 개인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신지 네, 궁금한데 신저가가 안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95,000원이 신고가였고 바닥이 47,600원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 정말 마음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흥 SS는 시장의 영향 덜 받고 갈 수 있는 종목인 건지 어느 정도 목표가 PB님은 잡고 계세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영향을 실제로 지금 덜 받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리튬이온 2차 전지를 만들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징이라고 한다면 4월 달에 시세가 많이 났던 부분이 현대차가 미국의 엘레바마 공장 전기차 라인 증설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2차 전지 테마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나는 부분이 2차 전지 때문에 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테마로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흥 SEC 같은 경우에 굳이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주 원재료가 알루미늄인데요. 신흥 SEC 같은 경우가 고객사랑 알루미늄, 그 2차 전지 판가 협상 자체는 6개월마다 하는데, 그 알루미늄 원재료 구매 협상은 그것보다 짧은 기간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위험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비 알루미늄 가격이 변동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원재료비가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알루미늄 가격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재미를 못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안정 국면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매력 자체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굳이 약점으로 꼽는 게 이거거든요. 그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삼성 SDI가 이제 사업이 잘 되고 투자가 늘어나고 증설이 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단점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간적인 기다림이 분명히 필요한 종목이 될 거고요. 이제 결실을 보는 시점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하시는데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면요. 지금 가격은 오히려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51,000원 부분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7,000원입니다. 67,000원 부분에 매물도 가장 많이 쌓여 있고 4월부터 5월 사이에 있었던 고점의 매물들이 다 그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고점 부분에서 이제 매물이 제일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지금 같은 시장이라면은 여기서 1차적으로 한 비중 줄여 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2차적으로 목표는 최종적으로는 지금 작년 가을이었던 8만 원까지도 이제 89,000원, 9만 원까지도 보이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시장이 안 좋은 부분 고려해 본다면 그 앞에 고점이나 8만 원 부분이 2차 목표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66,000원, 67,000원 부분에서 1차적으로 비중을 줄여 놓으시고 그 다음은 81,000원까지 이제 가시는 흐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흥 SLC에 대한 좀 보는 안목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생각하셨던 목표가와 괴리 크지 않으세요? 네, 조금 어느 정도 얼추 만족하실 만한 목표가 받으셨기를 바라겠고, 네, 빨리 또 수익, 또 인포켓 하시는 그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진단 받아봤어요. 앞산소름 프로고님께서 네, 매수가를 전문가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또 명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약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또 팩폭 진단 받으시면 가슴이 조금 쓰라리긴 하잖아요. 고래도 또 팩폭 진단 한번 받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매수가를 알리기 참 요즘에 난감한 가격대 종목들 참 많으시잖아요. 네, 앞산소름 프로고님 그래도 용기 나면 저희한테 한번 공개해 주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꼭꼭 숨기고 계신지 함께 좀 오픈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시청자님. 저요, 되게 힘드시죠? SK 이베너션요. 이노베이션 봐드릴까요? 네, 매수가 4만 원 비중 가는데 못 팔았어요. 20 얼마에 못 파셨어요? 4만 원 올라가는데 못 팔았어요. 매수가 얼마세요, 시청자님? 26만 원인데. 네, 비중은 10%. 10% 가지고 계세요. 네. 아, 매도 기회를 놓쳐서 너무 안타까우신 상황이시군요, 지금. 네, 24만 원도 손실권에서 지금 처리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이 맞으시죠? 26만 원 네. 매수가니까. 네. 그거라도 땡큐인데 지금 20만 원 이탈해가지고 타이밍 못 잡고 계세요? 매도 타이밍? 네. 다시 노리시는 반등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선생님? 지금 상황 감안해서? 네? 어느 정도면은 파실 수 있는 좀 마음을, 네. 아니, 번전은 팔라고요. 아, 이제는 또 본전까지 기다리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안 가면 팔아야지. 4만 원 가도. 알겠습니다. 열린 자세시네요. 일단은 기다려보고 싶긴 한데, 안 되면은 팔 수도 있다. 네, 요 정도 저희가 감안하고 그럼 진단 도와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네, 좋다 그래서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오늘 좀 약하네요. 오늘 한 뭐 보합권에서 강보합,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종목이 20만원 선 방어하냐 마냐, 네, 욕싸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4만 원을 한번 놓쳤다. 이왕 놓친 김에 26만 원 기다려볼까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필요할지 어떤 쪽이 맞을까요, 피비님? 네, 아마 24만 원에서 매도 내시기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창 올라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 26만 원 정도까지도 눈에 보이셨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 24만 원까지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2분기에도 이제 영업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뭐 정제 마진 효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정유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강세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사업이 배터리 사업 부문이잖아요. 배터리 부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련된 적자 폭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다. 또 쉽게 말해서 적자는 줄어들고 흑자 폭은 더 커지니까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마찬가지겠죠. 지금 시장이 나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금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배터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글로벌 정유업체들이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잘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반영이 조금 덜 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어찌됐건 간에 본업인 이제 배터리 사업 자체가 배터리가 아니죠. 정유 부분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믿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전략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가격대가 탑스로 지금 한번 일봉, 주봉, 월봉 한번 다 돌려보시면 얼추 바닥권 아니면은 얼추 지지를 받는 구간까지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수평선을 그어봤을 때 한 19만 원 정도가 바닥권이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120주선 부근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반등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얼추 다 빠졌다는 것.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60개월 봉상에서 이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받쳐줘야지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24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 부호가 하나 붙게 되는 건데요.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24만 원까지 오게 된다라면 당연히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물이 조금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겁니다. 24만 원에 매도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20만 원대에서 재매수하시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24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하는 것을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으로 드리고요. 만약에 매매라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고점이 27만 8천 원이고 시세가 붙는다라고 하면 26만 원까지는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26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그렇게 구사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세하게 전략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들어보시니까 거의 하락 다 온 것 같다라는 걸 좀 안심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표정 조금 밝게 또 가져가시고 목소리도 힘내시고 시청자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면은요, 팔고 네. 다시 내려오면 살래. 그렇게 할래. 알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또, 네, 저를 잘 챙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네, 오늘 저희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려주신 분 마지막으로 모셔볼까 합니다. 목생도사님께서 83,000원 매수가 40%신데 요지가 이거세요. 오늘 120일 이평선을 뚫어가지고 이거 의미 있겠냐? 네, 조만간 탈출 가능할 거냐? 요거 질문 주셨습니다. 의미 있을까요, 피비님? 네,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종가까지 121선 돌파가 지켜졌을 경우에 의미가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이제 배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시장 상황까지도 받쳐줬을 경우에 되게 복잡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됐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막 경기 방어주로서의 요소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장이 좋을 때도 못 움직였었고 시장이 나빠지면서는 같이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오 관련주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이제 백신 아동 접종과 관련한 좀 별개의 이야기긴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바이오 업종들이 움직였던 걸로 보았을 때 결국은 뉴스라든지 트리거는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바이오 업종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83,000원 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지금 얼추 이제 배당락 이후에 급락했던 전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가격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중간에 쌓인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 가격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모습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매물대에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매물대가 68,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베스트 깔끔하게는 68,000원 이상에서 맞춰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조금 더 있을 것이고 아직은 매물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은 필요하겠지만 매수가인 83,000원까지는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 받으셨네요. 네, 가능성 충분하다고 합니다. 비중도 많이 실으셨는데 요즘 셀트리온 그룹사들 뿜뿜 힘내고 있는 모습인데 꼭 손실 없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단 여기까지 드릴게요. 피비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우석 PB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참 다양하신데요. 러브스님께서는 이 정도로는 현금 확보가 어렵다고 대부분 다 이런 심장이실 것 같긴 하고 진정주리님께서도 기별도 안 간다는 하셨는데 기별도 안 가죠. 네, 지금의 반등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음 주에는 달리는 시장 기대해 보면서 저희 진단순위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에 진단 다 못 도와드려가지고 네, 미스터 진단 오늘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녁 9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김영우 전문가,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스터 진단 바로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포트 접수 가능하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오세요. 저희는 월요일 다시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